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월요일 이어서 방송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전선 1,500원 지지선 계속 위로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21선에 안착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61선까지 좀 안착을 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외국인이 근데 좀 매도세가 좀 강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전체 종목이 기관계가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28만 1382주, 보험사에서 34,722주 순매수량이고요. 외국인이 54만 주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 전에 이미 거의 한 40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별다른 타격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뭐 약보합으로 이제 1.25%가량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캔들 자체가 아래 꼬리가 들어왔죠. 분봉으로 보면은 요 아래 꼬리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파동은 없었지만 이게 떨어졌을 때 기간이 아마 좀 매집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요 정도까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1,500원 선 위에서 계속 놀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에 저는 1차적으로는 1,800원, 2차적으로 2,000원 이상도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게 본다면 이제 쌍바닥을 좀 이루고 있고요. 요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최근 이제 상승을 보면은 거래량들이 좀 터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비롯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득사가님 감사드리고요. 행복유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우정님 신주인수거 5,000개 정도 청약 후 예정 평균 단가 1,950대인데 익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금액대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금액대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1,950원대인데 잠시만요. 신주인 수건이 5,000개고 지금 평당가가 1,950원이다. 그러면은 1,295원으로 만약에 했을 때 익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는 이 금액대라면 충분히 익절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뭐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요 정도는 충분히 만약에 이제 신주인 수건 5,000개 정도 청약을 하면 1,295원을 이제 5,000개 정도 하신다고 한다면 평당가가 적어도 한 1,700원에서 1,600원, 1,600원대까지는 떨어질 텐데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익절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상. 감사합니다. 다운샷 실패자님. 대한전선 유산청약에 예약청약하고 본청약이 있는데요. 예약청약으로 2월 24일 청약해 놨습니다. 맞는 건가요? 본청약은 언제 하는 건가요? 이제 주식 수량을 이제 예약 청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주식 수량을 이제 배정받은 주식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0주당 뭐 45주 받았다. 근데 이거를 전체로 만약에 예약 청약을 하셨다라면은 본 청약 때 따로 할 게 사실 딱히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일부만 했다라고 하면 남은 거를 내가 만약에 청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사이에 유상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세요. 이현성님 평당 2,740인데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1,500원 선 일단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세요. 1,500원 넘어갔어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정별 형태로 안전권에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올라가면서 불타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유상증자도는 댓글 한번 볼게요. 그쵸. 정확한 피드백입니다. 3월 8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3월 10일에 유상청약 하시고 유상청약 제가 알려드렸죠. 돋보기에 유상청약을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청약. 여러분들이 유상청약을 신청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죠. 유상청약 08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0810 해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청약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누르고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청약 번호하고
그리고 이 금액 그대로 3월 17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참여해. 그러면 1295원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은 얼마죠? 12만 9,500원이죠. 이거를 3월 17일 전까지 예수금을 채워놓으시면 돼요. 17일 전까지 12만 9,500원을 채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유상청약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한전선의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대한전선의 모멘텀, 일단은 종목 분석을 한번 볼게요. 종목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대한전선이 3분기 때 굉장히 잘했어요. 3분기 때 굉장히 잘했고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에 나와 있죠. 잠정 영업 실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당해 사업 연도 그리고 직전 사업 연도라고 보시면 요게 2020년이고요. 이게 202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2022년도, 2021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증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0원 따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10억, 1,000억, 4,000억이 증감했다. 그러면은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 기준 매출액이 얼마죠? 1조 5,900억, 1조 5천억 정도로 칠게요. 5,900억 정도 나왔고요. 근데 2021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 1분기에서 4분기 기준에는 1조 9,900억. 그러니까 거의 2조 가까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감 대비는 25.1% 올랐고요. 대신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 17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영업이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텐데 일단 판매비 관리비도 어떻게 보면은 포함이 돼서 빠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재값이나 아니면은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거 신사업이나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하면 그 다 영업이익에서 제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올랐죠. 479%가 올랐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결국에는 회사가 가져가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도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으로 돌아서거나 당기순이익의 수익이 크면 이걸 더 높게 쳐줍니다. 그쵸? 그만큼 일을 열심히 잘 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 총계도 비율도 3.9%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한전선이 부채 비율이 원래 굉장히 285%나 되는 회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너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못 벗어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을 벗어나고 유보율을 어느 정도 채워서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호반그룹이 인수를 할 만한 회사였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아직까진 양호한 편이지만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성장 지속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고 모멘텀이나 펀더멘탈도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요런 좀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면 대한전선은 지금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도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전선은 1,500원 선만 지지를 잘 해준다면 계속 버티고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